페이지 주세요. 수열이 극한의 기본 성질부터 읽겠습니다. 이번에 필기한 흔적 있어도 그 옆에다가 다 필기하고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다른 연습장에다가 자, 수열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개념이야.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이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하고 자, N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베타로 수렴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 N, 여기 N 똑같은 N이야. 얘 항번호를 의미해, 항번호.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그런데 그 항번호가 무한대로 계속 하나씩 커지고 있을 때 그 수열의 항의 값들이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로 수렴한다. 수렴값은 알파이다. 극한값은 알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지. 자, 반드시 두 수열이 동시에 이렇게 각각 수렴해야 돼. 자, 1번. 자,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k 쓰고, 자, 우리 그 교재 오타라고 해서 fx가 아니라 an이야. 자, 그런데 우리 이 리미트 아래에 있는 이 n을 우리는 리미트 변수라고도 부를 거야. 진짜 의미는 항번호의 의미고 이 n을 리미트 변수.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n이 아닌 다른 이런 k 같은 문자 n하고 관계없지? n은 상수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k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집니다. n 무한대로 가고 an. 그러면 리미트 a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k 알파의 수렴값을 갖는 거예요. 자, 2번. 마찬가지로 리미트 변수는 n이고 그 항번호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an이라는 식과 bn이라는 식이 더하기 또는 빼기로 이루어졌을 때 an, bn은 각각 수렴한다고 확정이 됐으니까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 말은 두 수열 중 하나라도 수렴한다고 확정을 받지 못하면 얘는 리미트가 바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과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bn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자, 리미트 an은 알파로 수렴, 리미트 bn은 베타로 수렴, 결과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까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두 수열의 식이 곱하기가 돼 있어. an, bn으로. 자, 이때도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에 각각 극한이 적용될 수 있어. 자, an 곱하기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 그러면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하니까 수렴값끼리 곱하면 돼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 네 번째는 분수꼴이야. 분수꼴. n 무한대로 가는데 bn분의 an이야. 자, 첫 번째 단계는 an 알파로 수렴, bn 베타로 수렴하니까 얘도 분자 분모에 각각 리미트가 적용이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분모는 베타로 수렴하고 분자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자, 중요한 거 이 베타라는 극한 수렴값이 0에 수렴한다고 한다면 안 돼. 자, 쉬운 표현으로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bn도 분모 자리에 있잖아. 이 bn은
0이라는 상수 수열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기본으로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다음 페이지. 자, 2번. 자, AN의 극한값이 수열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 자, BN의 극한값이 4라고 돼 있대.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 곱하기 bn 플러스 7 마이너스 2an 플러스 bn 이 값을 구하래. 그런데 an과 bn이 다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극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게 있었어.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여기 c라는 값이 있다고 치자일 거야. 자, 리미트 변수는 어떤 문자야? n이라는 문자야. 근데 이 c는 n하고 관계없어. 얘도 상수야, 그냥 숫자. 근데 얘 상수수열 c라는 의미는 첫째 항도 c, 둘째 항도 c, 셋째 항도 c, 점점점 무한대로 보내도 그 항의 값은 계속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상수의 극한은 상수야.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극한을 적용시켜도 그냥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AN의 극한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BN이지 BN의 극한은 4라고 했습니다. 자, 분모도 마찬가지. AN, BN, 7에다가 다 극한이 적용되고 AN의 극한 마이너스 3 곱하기 BN의 극한 4, 7의 극한은 그냥 7입니다. 자, 따라서 얘 계산해서 쓰면은 얼마?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개념, 극한의 계산이야. 수열의 극한의 계산. 자, 수열의 극한의 계산법 이 정도로 제목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1번 보면 기본 암기사항이라고 있어. 자, 얘는 증명 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직관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분모는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고 어떤 극한을 만났을 때 분자는 극한을 만나서 상수의 개념이 됐대. 자, 분모는 커지고 분자가 상수야. 이때 상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해. 자, 또 양수분해. 양의 무한대가 된다. 양의 무한대를 양수로 나누면 커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만 그래도 계속 플러스로 커져. 자, 만약에 음수분해 양의 무한대다라고 했어. 근데 분모는 음수야. 부호는 전체적인 부호는 음분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음의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동그라미 2번. 양의 무한대 플러스 상수입니다. 자, 얘 뭐가 되냐? 양의 무한대. 자, 양수로 계속 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숫자를 더한다고 해서 안 커지나?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자, 또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 곱하기 양수야. 그러면 부호는 양수 곱하기 양수의 개념에서 양수가 되고 그리고 또 양의 무한대가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양의 무한대 곱하기 이번엔 음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부호는 음의 개념이네. 양 곱하기 음이니까. 그리고 얘도 무한대니까. 즉 결과는 음의 무한대야. 자, 마지막으로 양의 무한대 곱하기 양의 무한대는 커지는 상황과 커지는 상황을 곱하면 더 빨리 커지겠지. 자, 이제 가로 2번. 이 기본 암기 사항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 자, 방금 전에 정리했던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이 기본함수 상황을 가지고 2번. 자, 우리가 극한을 취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 나올 수 있어.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아래 리미트 변수 n을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케이스만 나옵니다. 만약에 xa로 보내는 케이스는 어디서 배운 거야? 수학 2의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거고, 얘는 지금 수열의 극한을 다루고 있는 거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이거 어떻게 푸냐? 일반적인 방법, 분모의 최고차함으로 분모를 나눈 후 극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을 보면 요령이 생겨. 이 방법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봤더니 어떤 요령이 생기느냐. 자, 분모차수하고 분자차수하고 비교하는 요령이 생겨. 자, 분자차수 먼저 쓰게. 그 다음에 분모차수. 자, 첫 번째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를 한번 먼저 써보자. 자, 이럴 때 극한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분모 최고차항 계수 분의 분자 최고차항 계수로 바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모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항 계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최고차항 계수의, 자, 이거 나눗셈 모양이지, 나눗셈은 다른 말로 B라고 그랬지. 나눌 B자. 이 내용이나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엔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를 비교했더니, 자, 분모의 차수가 크대. 그러면 이때 극한값은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겁니다. 무조건 0입니다. 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봤더니 1, 2, 3번 같은 요령이 생긴 거야. 자, 이번에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클 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 분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이냐, 분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고, 이때의 극한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 그래서 극한값이라고 쓴 거 쓰지 않았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하게 돼 있어. 일단 문제에서도 확인해 볼 거야. 자, 바로 3번.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 극한을 막 적용해 봤더니 처음 모양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래서 바로 극한을 구할 수 없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1번. 무한대, 야, 이 빼기가 중요하다,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왔다. 그런데 무리식이 보인다. 그러면, 자, 무리식이 있는 쪽을 유리화하는 거야. 유리화하는. 자, 극한을 적용을 하는데 얘도 그냥 간단한 방법을 정리한 것뿐이고,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뿐이고, 유리화한 후에 이거에 따라간 거야, 사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고 극한을 적용한다. 중간에 말을 조금 생략한 겁니다. 어떤 말을? 이 말을.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이 동그라미 1번에서도 차수 비교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식꼴이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모습이지만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리식이 아니야. 그럴 때는 최고차항으로 인수분해한 후 극한을 적용합시다. 자, 이런 방법으로 풉니다. 이렇게 지금 조작, 변형하는 방법을 쓴 거는 이렇게 변형을 해야만 함수의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기본 암기사항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얘 문제로 볼게. 3번. 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 파트 1이 끝날 거고 두 번째는 파트 2가 또 있어. 그게 다 끝날 무렵에 기억력이 흐릿하다면 우리는 허술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돼. 자,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가 되고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자, 먼저 차수 비교하지 말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볼게. 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고 했어?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항입니까? 2차항이야.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n분의 1 되고 플러스 n제곱분의 2가 되고. 자, 여기도 n제곱으로 나누니까 3되고 n분의 2가 되고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거 있었지. 무한대분의 숫자. 이걸 아까 상수라고 썼고 얘는 0으로 수렴해. 자, 여기 있는 무수를 넣어보자. 만약에 n분의 2의 극한을 적용했다고 본다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분모 n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표시할 수 있고 이 2는 숫자 2로 가는 거야. 딱 요 꼴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 얘는 뭐야?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들이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것들은 이거야 원래. 3 마이너스 0 플러스 0. 2 플러스 0 플러스 0 꼴이 되고. 자, 이거는 숫자만 쓰면 되니까 2분의 3. 이제 요령을 봅시다. 자,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차수가 똑같아. 최고차항의 개수의 b 2분의 3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 자, 이제 가로 2번. 여기까지나 두 번째 급수까지는 그래도 수학 1하고 또는 수학 2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나름 할만합니다. 그런데 3단원부터 삼각형도 들어가면 새로운 거 나오니까 더 복습에 신경을 써야겠지. 자, 먼저 이번엔 요령부터 한번 적용해 볼게. 자, 분모의 차수 2차, 분자의 차수 1차. 분모의 차수가 커. 극한값 얼마? 지금도 외우려고 했어야 돼.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극한값 얼마? 0이야, 0. 무조건. 이 0이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일반적인 방법.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누네. 자,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의 모습이 되고 아까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얘들은 다 0으로 수렴해.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그럼 어떤 모양이냐? 2-0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0의 꼴이 되거든. 사실 이건 진짜 0은 아니야. 0이 무지막지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숫자끼리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얼마? 0이 됩니다. 자, 바로 3번. 자, 지웁니다. 쭉.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n 플러스 2분의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야. 자, 이번엔 요령부터 갈게. 이것도 분모 1차고 분자가 2차야. 분자의 차수가 커. 그럴 때는 이 극한의 결과가 뭐가 된다고 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자, 이 최고차항의 개수 1입니다. 양수.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 3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를 발산합니다. 얘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아봅시다. 진짜인지.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나눕니다. 얘 n으로 나누니까 3n이 돼.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n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일단 0으로 수렴되는 것부터 지워버리고, 자, 분모는 1로 수렴할 거고,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극한 적용되면 3이야. 곱하기 n의 극한이 적용되면 무한대야. 더하기 1의 극한이 적용되면 1이야. 분모가 1이니까 분모는 의미가 없고, 양수 3 곱하기 양의 무한대니까 얘가 아까 기본항기상 양의 무한대가 되고, 또 1은 그대로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또 기본항기상 어떤 양의 무한대에다가 상수 1을 더했다? 얘도 그냥 양의 무한대. 자, 4번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이야.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 여기 무리식이 보이긴 해. 근데 이게 가운데가 빼기야 더하기야? 더하기라고. 그럼 유리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간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그러면 n으로 나누면 되겠지? 1 플러스 n분의 1. 자, 밖에서는 n으로 나눠지지만 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봐야 돼? n제곱으로 나눈다라고 봐야 돼. 따라서 루트 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면 1, 1을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1이 되고, 다시 여기 플러스 n을 n으로 나누니까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 그럼 얘는 루트 1, 이제 플러스 0은 안 쓸게. 플러스 1이 되고 이 분모도 1이야. 플러스 1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분모 1은 의미 없고. 근데 얘가 차수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몇 차식이라고 보면 될까? 1차. 루트 안이 2차면 이 전체 루트까지 해서 얘는 뭐야? 1차식이다 라고 봐야 돼. 만약에 루트 안이 4차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 루트까지는 몇 차라고 봐야 돼? 2차라고 봐야 돼. 자, 그리고 여기도 1차야, n이. 그래서 1차 더하기 1차는 분자 전체가 1차식입니다 라고 보면 돼. 얘도 1차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차수가 똑같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 b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분모의 1차항 개수는 1이고 여기서 분자의 1차항 개수를 루트 1 플러스 1로 써야 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여기가 2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거야. 여기가 만약에 2n 제곱이면 1차의 개수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 그냥 2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어차피 얘는 아까 결과하고 똑같이 2가 나와. 차수 비교만 해도. 자, 다음 페이지. 지금 시간적 여유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자, 이제 4번 보면 이 수열의 극한을 약간 적용한 문제입니다. 지금 4번 문제를 봤더니 우리 수학 1에 해당되는 내용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수학 1에서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공식이 있었어. 자, 일단 이 시그마라는
거고 K자리 1 대입한 거와 K에 그 다음 2를 대입해. K에 3을 대입해. 그것들을 시그마라 더하라. 근데 어디까지 대입해? n까지. 이게 자연수의 합이야 그냥. 자, 얘 공식이 뭐였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어. 자, 두 번째 공식도 한번 정리.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입니다. 그럼 얘는 K자리 1 대입해서 1제곱, K에 2 대입하면 2제곱, K에 3 대입하면 3제곱, 마지막으로 K에 n제곱하면 n제곱. 제곱의 합이야. 그럼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 공식입니다.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n세제곱. 자, 얘도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1번 공식이 가로 안에 들어가고 제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이냐? 4번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의 1번은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분모가 n 세제곱이고 분자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점점점 n제곱이 돼 있어.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여기 n 세제곱 한 번 더 써주고 자, 여기 분자가 바로 몇 번 공식? 두 번째 공식이네. 그럼 얘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돼. 자, 얘 본분수 정리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6n 세제곱 요 두 개 곱해지는 거야. 그리고 얘를 전개했다고 볼게. 그럼 여기 n과 2n이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항은 2n 세제곱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음이 확인됐어. 그럼 이때 극한은 어떻게 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구하는 되지. 여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답이 3분의 1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서 꼬여. 자, 답이 3분의 1에 3이 먼저 머릿속에 아무튼 잔상이 남아서 여기서 3을 써버리는 거야. 자, 3분의 1이니까. 자, 이제 가로 2번을 보자. 가로 2번 보기 전에도 또 한 가지 공식 정리해볼까? 수학원에서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이 공식이 뭡니까? 로그 A의 n분의 n. 수학 툴을 하든 미적분을 하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공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지만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어. 우리가 지난 과정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고난이도로 안 나와. 이 미적분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 미적분 문제 안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식 그다음에 수학원, 수학2 공식은 공식만 기억하면 돼. 자, 이걸 이용해서 가로 2번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중괄호 안에 로그 10n 제곱 빼기 n 빼기 로그 n 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풀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리미트 한 번 더 써주고 자, 이 로그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로그 얘가 분모 얘가 분자 n제곱 플러스 2분의 10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자, 여기서 이제 리미트에
특이한 성질인데 리미트 변수가 n이야. 그러면 이 리미트는 n이 있는 식에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리미트가 다시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얘를 좀 더 구분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가로치면 돼요. 그러면 로그 써주고 이 리미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차수가 똑같네? 1분의 10이 돼서 10이 되죠. 근데 얘는 밑이 10이 되고 생략돼 있는 거야.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의 10은 얼마다? 1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자, 이제 6번. 지금 이 가장 기초적인 계산, 이게 확실하게 돼야만 우리 확장하거나 응용한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그게 구구단을 잘 외웠기 때문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곱셈을 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기초적인 계산, 기본적인 공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당연히 안 되지. 자, 이번엔 무한대로 보내고 루트가 있는데 무리식이 있어. 근데 가운데가 빼기가 되겠잖아. 이게 바로 무리식에서 가운데 빼기가 있는 모양이야. 그럼 뭐 한다? 유리화한다. 자, 유리화할 때는 얘 전체적인 분모가 1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지. 이런 계산 자주 안 해보고 신경 안 쓰면 이 계산에서 틀려버린다고. 자, 유리화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하면 분모의 1에다가도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하면 이게 유리화 과정이야. 원래 기본적으로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서 중3 때부터 배웠지만 여기서는 분자에 있던 분모에 있던 무리식이 보이고 가운데 부호가 빼기면 반드시 유리화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자, 얘는 한번 더 써주고 자, 이거 정리합니다. 앞에 거 제곱되지 합차 제곱정계야. 뒤에 거 제곱되지.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 돼서 정리되면 n이요. 그럼 아까처럼 차수 비교해볼까? 분자 1차 분모도 1차.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b는 앞에 식의 1차 항계수는 루트 1이야. 뒤에 식의 1차 항계수는 1이야. 분자 1차 항계수는 1이야. 그래서 2분의 1이야. 자, 이제 2번. 자, 우리 또 5분만 있으면 또 쉬는 시간이야. 금방 가네.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3 플러스 2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야. 얘도 생각해보자. 여기까지만 극한을 적용했다고 보자. 3의 극한 적용하면 3이고 2n 제곱의 극한을 적용하면 무한대야. 그리고 뒤에 극한을 적용하면 더 빨리 크는 무한대야. 세제곱이니까. 근데 아무튼 얘도 무한대잖아. 무한대 더하기 상수니까.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다항식의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이렇게 다항식의 꼴이면 어떻게 하죠? 최고차항으로 인수분해한다. 그 말인즉슨 여기 지금 최고차항이 n 세제곱이잖아. 이 n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라는 소리야. 그럼 3이 나오려면 n 세제곱 n 세제곱분의 3이 되고 플러스 자 2n 제곱이 나오려면 n분의 2가 되면 되고 자 마지막 마이너스 n 세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된 거야. 우리 여기 그럴 땐 잠깐만요. 안경 껴 임마. 안경 있으면서 공부할 때는 안경 쓰는 게 눈이 훨씬 보여되는 거야. 선생님 노안 때문에 가까운 거 안 보여서 안경 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되게 뿌옇게 보여. 다 예쁘고 잘생겨 보여. 안경 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뿌옇게 보는 거는 난시 때문이고
선생님에게 뿌옇게 보이는 건 무한 때문이야. 어? 그런데 이건 이 케이스가 불편해. 이게 딱 저런 딱 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이렇게만 끼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자, 이제 여기서 볼게. 리미트가 여기에 적용돼. 지금은 기본항의상에 적용됩니다. n 세제곱의 리미트가 적용이 되면 무한대야. 곱하기 얘들은 다 0이야. 0 플러스 0 얘가 극한만 나면 빼기 1의 개념이야. 그럼 결국 무한대 빼기 1이 곱해진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 되고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소관계를 들어갑니다. 자, 개념 4.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라는 거야. 자, 얘도 두 수열 AN, BN이 반드시 둘 다 투영해야 돼. 알파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 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는 AN이라는 수열의 식보다 BN이라는 수열의 식이 더 크다 이면, 자, AN, BN의 각각 극한을 취했을 때도 이 크기 비교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주의할 점이 극한에서는 같아질 수 있어. 식은 BN이 크지만 극한의 값은 같아질 수 있다. 즉 이렇게 된다. 등호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만약에 AN이 n분의 1이야. BN이 n분의 2야. 그럼 당연히 n분의 2가 큰 거 맞잖아. 근데 n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n분의 2도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서 이 극한 값은 같을 수도 있다고. 자, 식 자체가 크면 극한 값도 커지기도 하고 또는 같을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AN, CN, BN 이런 부등호가 있어. 그리고 이때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자, 가장 작은 수열의 극한과 가장 큰 수열의 극한 값이 같대. 알파이고 또는 베타로도 같을 수 있지. 알파, 베타 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조건이, 이런 가정 조건이 세워지면 이 샌드위치된 가운데 껴있는 CN의 극한도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 뭐야? 알파 아니면 베타야. 알파하고 베타는 같은 값이라고 조건에 달아줬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원래 수학적 용어 맞는데 몇 년 전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냥 극한을 대소관계로만 나타내. 근데 샌드위치 정리하고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자, 쉬는 시간. 시작 시간은 그래도 쉬는 시간이니까 잘 지켜야겠지. 자, 첫 타임 잘 보냈습니다.